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투자의 참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투자의 맛들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첫 방송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려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종합 선물 세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황금연못 원회남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첫 방송이시고 또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됐는데요. 네. 인사랑 또 앞으로 포부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금연못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1년 반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카메라 앞에 서면은 긴장은 여전히 되네요. 투자의 맛 코너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맛을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또 과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외 선물에서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저와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또 알아가고 또 새롭게 배워가는 또 더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오신 만큼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 양손 가득히 장 봐서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원해남 황금연못 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의 상단에 검색창에 쓰셔도 좋고요. 저희 투자의 맛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화와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에서 인사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투자의 맛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떨리고요. 오늘 선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바짝 TV 앞으로 오셔서 필기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투자의 맛 코너를 통해서 해외 선물의 트레이딩의 진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을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많이들 아시죠? 이 프로그램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지만 선물 투자를 위한 투자 레시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하루에 3,000개의 이 창업을 하게 되고 2,000개가 문을 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개가 남아 있는데 이 1,000개가 남아 있어도 거기서 생존하는, 즉 말 그대로 성공을 하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 식당을 보게 되면 사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TV를 볼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취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보통 식당을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음식에 대한 어떤 열정도 좀 있어야 되고 기본기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손님이 없다. 이 고민을 보고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었던 거는 과연 황금연못이 과거의 선물 시장, 또 주식 시장,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 있었을 때에 저도 투자자들 여러분들과 같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백종원 대표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선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접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은 식당처럼 투자자들이 실패를 대부분이 많이 합니다. 왜 실패를 많이 할까를 돌아보면 자기의 어떤 투자 노하우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과거의 습성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까이에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방송만 하고 교육만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방식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이 투자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있죠. 뭐 국내 선물, 주식, 바로 앞전에도 종목 상담을 통하는 그런 방송을 좀 진행하시는 걸 봤었는데요. 투자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 가게를 오픈한다면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되겠죠. 이 재료 준비가 되는데 오늘 이 1시간은 제가 어떤 레시피, 즉 노하우보다는 필요한 재료, 우리 해외 선물이라든가 또는 국내 선물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종류,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또 해외 선물의 상품별의 어떤 가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 모든 투자에는 맛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앵커님한테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가실래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식을 조금 편애하는 편이어가지고 한식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한식이 위원님. 너무 많죠. 그렇죠. 한식에도 많죠. 종류가 굉장히 네. 많아서 어떤 게 좋을까요? 찌개류가 좋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무거나인데 아무거나 먹고 나서 이제 뭐 불평도 있고 그 맛이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 투자에도 보면은 맛.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종류처럼 많지는 않죠. 보시면 글로벌 투자 레시피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대표적으로 한식, 그리고 양식, 중식, 일식. 자, 가까운 데부터 볼까요? 한식이 가장 가깝죠. 그 다음에 일식, 그 다음에 양식, 중식, 서양식, 양식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정해봤냐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트레이딩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종목이 정말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 내 종목이 더 힘든데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 투자의 세계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편중된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어떤 투자 노하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라는 의미도 되고 과거와는 달리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항상 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 또 저의 재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것부터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적인 거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한식. 한식에는 우리 주식은 거의 코스닥까지 하면 1,8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죠. 1,800개가 넘는 종목을 저도 과거에 했지만 정말 종목 분석하기 힘듭니다. 어떤 것들이 오를지 내릴지도 힘든데 선물 시장은 딱 정해져 있죠. 코스피 200. 한식의 종류에는 코스피 200입니다. 물론 옵션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그건 다 번외에 우리는 한 종목만 가지고 보는데 선물의 특징은 양방향이죠. 예를 들어 지수가 지금처럼 막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쪽 매도 쪽으로 투자를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는 매수 쪽으로 올라간다 하면 시장이 올라간다면 매수 쪽으로 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물론 지금 이렇게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우리 기본적으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회원분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하든 주식보다도 선물을 하려면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한식, 중식, 양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 저는 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 이게 보통 제가 대박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 내가 만약에 어떠한 포지션을 잡았는데 미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호재가 나와서 수직 상승을 해. 내가 크루드 오일을 샀는데 어디서 송유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직 상승을 해. 이런 뜻하지 않은 재료가 나왔었을 때 운. 두 번째는 베팅입니다. 베팅.
나는 1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 종목 한 계약만 매수를 해요. 두려워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매를 해. 자, 그게 뭐 틀리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자금력에 비해서 우리 가성비라는 얘기를 하죠. 자금력에 비해서 투자 수익이 너무 적게 됩니다. 베팅이라는 것은 어느 적시에 많이 최근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많이 투자를 할수록 잘못되면 물론 실패가 클 수도 있지만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베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한식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자금 관리, 횡보장도 있죠. 개파락장도 있고 갭상승장도 있고 원웨이 상승장도 있습니다. 주식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그런 장이 있었을 때에 자금 관리, 횡보, 움직이지 않는 장, 이렇게 종종 걸음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장에 풀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계속 잦은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또 베팅에 대한 어떤 능력도 가져야 되고 한다면 자금 관리를 언제 내가 크게 할 것인가, 언제 작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놨고요. 자, 우리가 그럼 오늘은 한식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에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국내 선물이 한식이죠. 코스피 200 선물을 우리가 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식이니까 먹기 좋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먹기 좋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반찬이 고추장, 간장만 있어도 먹을 수가 있는 게 한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선물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일까요?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주식은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선물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선물은 누구나 쉽고 이해하기 좋고 접근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2010년도에 도이치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누군가는 큰 돈을 잃고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선물 시장의 문턱을 조금 높여놨죠. 그래서 뭐 모의 투자도 한 50시간을 해야 되고 이수 교육도 금융투자협회 들어가서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자꾸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고 제가 해외 선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 선물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빨간 글씨 있죠. 앞으로 4분기 이후에 좋은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선물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런 교육의 조건, 30시간에 대한 교육, 모의 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선물 시장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다시 조금 낮추기 위해서 올 4분기 이후에는 예탁금이 지금 기본 3천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럼 해볼 만한 게임이 되죠. 교육 이수 자격 조건이 30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 모의 투자 교육 시간도 아주 대폭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온라인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언제든지 선물 시장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표 4분기에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도 국내 선물을 좀 해볼까라고 했었을 때 관심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밥을 우리가 먹으러 식당을 갔었을 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가 있죠. 쉬는 시간에 잘못 가면 어떻게 돼? 먹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을 딱 할 때 동시효과,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센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9시 반 이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은 급등주의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 것처럼 선물 시장도 보시게 되면 피크타임. 가장 절정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하고자 한다면 2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6시간 다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시간은 9시 출발을 해서 3시 반까지 진행이 되지만 나머지 시간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2시간 정도면 9시 출발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갭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갭하락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환율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또는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9시 5분이면 다 해결된다. 5분이면 오늘 장대봉을 뽑을지 아니면 장대 양봉을 뽑을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2시간. 자, 왜 2시간을 잡았냐? 11시 반이 되면은 미결제 시간, 미결제 약정 시간이다라고 해서 외상으로 선물을 삽니다. 옵션을 삽니다. 그래서 그 외상으로 산 포지션이 다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이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메꿔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게 이제 미결제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11시 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부터는 좀 장이 좀 지지부진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항생이 10시 15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10시 15분에 항생 출발을 보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한 11시에서 한 11시 반까지 피크 타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은 우리가 뭐 6시간 반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다. 그러니까 2시간만 투자를 하자라는 게 국내 선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폭은 주식도 상한가 30%짜리가 있고 우리가 보통 10% 이상 오르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대 양봉을 뽑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선물은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가 하루 평균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뭐 아주 강한 장은 6포인트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아주 우리가 표현하는 진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상 같은 장은 뭐 2포인트 이내 한 1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장은 거의 거래하기가 좀 힘들죠. 어떤 날이 그런 장이냐면 미증시가 휴장 뭐 아니면은 주변에 뭐 아시아 증시가 또 휴장이 많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장의 움직임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의 일일 변동폭이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가 움직이고 한 계약당 50에서 1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포인트면은 우리가 보통 1포인트가 25만 원, 그렇죠. 12,500원이 한 틱이니까 25만 원, 2포인트가 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일일 변동폭, 일일 변동 금액, 평균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계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계약 또는 4계약, 6계약을 한다면 변동폭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경제 대상,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는 오로지 국내 선물을 할 거야. 나는 뭐 매수만 할 거야, 매도만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어떠한 재료 발표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또 미국에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아침 출발에 지금 나스닥이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스닥 선물의 방향 그리고 10시 15분에 열리는 항생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내 선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재료 준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맛 코너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레시피는 오늘부터 오픈을 하면 안 되겠죠. 궁금증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 이런 것들도 가져볼 수 있는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즉시 레시피도 제공을 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거래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대는 국내 선물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저 쭉 이어가 볼까요? 국내 선물에는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해도를 좀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은 우리가 한 호가, 두 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은 뭐라 그래요? 한 틱, 두 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틱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호가, 즉 틱 가치가 12,500원입니다. 1포인트는 20틱이죠. 그래서 수익폭이 12,500원 곱하기 20틱이 움직이게 되면 내 계좌에 25만 원이 딱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주식도 올라가면 빠르게 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선물 시장에 아주 선물만 온리 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후반, 2011년도부터인데요. 꽤 긴 시간 동안을 온리 선물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주식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돈의 움직임이 빠르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미천이죠, 미천. 가게를 얻을 때 식당을 얻으려면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뭐 프리미엄도 있을 수도 있고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월세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뭐 월세라고 한다면은 뭐 유료비라든가 또는 수수료라든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본금이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장에 3천만 원 우리가 이수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증권계좌에 3천만 원을 딱 입금을 해야만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가면 보통 한 4-5개 정도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데 3천만 원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문은 안 나갑니다. 조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는 그 기본 예탁금이 확실히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천만 원 이상, 그럼 3천만
3천만 원만 거래하느냐? 난 1억을 갖고 거래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3천만 원 이상부터는 한 계약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5천만 원을 내가 넣었다면은 최대 아주 풀 베팅을 했을 때 10계약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거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부터 3시 35분인데 이거 다 필요 없다. 우린 딱 2시간만 거래하면 그날에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르바이트 알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바. 1시간에 시급이 얼마입니까? 뭐 그 가치로 따진다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잃을 수도 있고 벌을 수도 있지만 훨씬 높다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 금융투자에 접해 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국내 선물 차트 변동성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흐름일 거예요. 이거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 때에 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현재 8월 달까지입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죠. 또 계속 내려갈 수 없죠. 오르락 내리락도 하는 것처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들이 모여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수를 산출한 거가 국내 선물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B급을 쭉쭉 쳐놓은 거는 상승기. 이렇게 연말의 상승기, 다시 5월 달에 급락기, 다시 7월 달에 지금 급락기, 이 급락기를 봤었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역 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화두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만큼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의 어떤 문제,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게 7월, 8월 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선물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데 음봉이 크거나 양봉이 크면 원웨이 상승, 즉 변동폭이 4포인트 이상 이렇게 큰 장이 되고 캔들이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 있죠.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은 변동폭이 작아서 움직이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가두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움직임이 작은 장이 진행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을 알면 팁을 하나 드리면 당연하죠. 장대 양봉을 뽑으면 뭐가 돼요? 주식시장은.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고 잔잔한 변동이 작은 장은 시가총액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지수만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지수에 영향이 없는 개별주들 이런 것들을 거래하시게 되는데 선물 시장을 이렇게 조금 알고 배워두시면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하나의 포인트 종목을 어떤 거를 고를지 만약 나는 1년 내내 개별주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자의 잘못된 방식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가까운 일본 일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일식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좀 일본하고 좀 문제가 좀 시끄럽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제가 봤었을 때의 전문가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N거래를 잘 못하세요. N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N달러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지? 이래서 너무 막연하게 골드 오일 이런 것들은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N거래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N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채권, 금리라든가 N거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상품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죠. N은 통화 상품입니다. 통화. 즉 달러 대 N달러 대 달러 N달러 이렇게 얘기하죠. 달러 대 N의 값이 낮은가, 달러 대 유로의 값이 낮은가, 달러 대 원화 우리 환율의 원달러의 값이 낮은가 이렇게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통화 상품의 특징은 사실 우리는 짧은 거래를 하지만 단기 거래를 해서는 큰 수익은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외환 거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초를 다투는 매매다, 초를 다투는 그런 어떤 투자 매매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툴을 가지고 큰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긴 시간 보는데 즉 단기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국제 환율, 최근에 가장 이제 움직임이 큽니다. 환율,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해지하기 위한 안전자산, 제일 중요하죠. 안전자산입니다.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보통 그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얘기 하죠. 시장이 막 힘들었었을 때 장이 급락을 하거나 할 때 뭐 한전, 통신주, 텔레콤주 이런 애들이 경기 방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경기 선행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 방어주의 역할처럼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 그 통화상품들이 안전자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즉 N달러라는 것은 N달러가 오르면, 쉽게 말해서 오르면, 또는 유로 달러가 오르거나 특히 뭐 골드가 오르거나 국채가 오르거나 이런 상품들이 오르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이 통화상품들이라든가 안전자산의 달러 대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강해지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악재가 많거나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작은 거죠. 이렇게 해외 선물을 단순한 어떤 우리 거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을 수 있지만 큰 시장을 보는 하나의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이 어떻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거래, N선물은 보통 우리가 일식에는 N선물, 니케이 225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대다수가 니케이 225는 거래를 잘 안 해요. 무거워요. 25,000원짜리 한 틱 움직일 때 25,000원이고 증거금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주로 이제 N달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yen 같은 경우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 같을 때, 정말 최근에 요즘에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한 2년치의 이 N달러 차트를 보니까 여기 제가 해놨는데 먼저 볼까요? 이걸 보면은 지금 상태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N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아,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현재 이 N달러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 다시 한번 더 요약을 좀 해드려 볼게요. 나는 N 잘 모르겠어. 아, 복잡해. N인지 N인지 내가 알파벳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통화상품에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움직임도 크고 정말 시세가 움직일 때는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은 저금리죠. 제로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세계의 대출금고다라고 하죠. 저금리, 금리에 이자가 없는 돈을 싸게 빌려와서 약간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일본하고 수출 문제에 아,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던 거가 그만큼 이제 대출금고,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대출금고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N 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N 선물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표, 이슈, 자, 누구나 다 해당이 되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는 뭐 일본의 금리 발표라든가 또는 FOMC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떤 방향의 뉴스가 나오고 경제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N선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장 여기 보면 일본의 금리 정책,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보고서, 그리고 환율에 대한 글로벌 이슈의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고요. N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랑 차트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흐름의 종목은 골드랑 유로 FX인데 유로 같은 경우는 조금 역할이 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즉 N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는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N달러는 보통 골드와 미국의 그 채권금리와의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라든가 이들 3인방이 가장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드실래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아무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고 그 종목의 말 그대로 기본기, 레시피, 종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의 대상보다는 아, 이런 종목군들을 좀 알아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보니까 2018년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아, 대단하죠? 자, 제가 주로 얘를 어디서 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차트를 1년짜리를 뭐 보조지표 다 빼버리고 그냥 온리 캔들만 이렇게 들여왔는데 얘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서 투자를 했었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한우물을 잘 파도 괜찮은데 어떤 날은 하루에도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여러 가지를 거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종목의 어떤 깊이 이런 것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 주로 제가 통화 상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하고 연관되는 저는 이제 인덱스 지수 상품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들 종목군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쭉 보시면은 주식도 추세를 타면 계속 가는 것처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 일일 변동이 이렇게 봉 하나가 일일 변동인데 얘네들도 움직임이 적을 때도 있지만 이 일일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온리 아침에 사서 저녁에까지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 6시에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차라리 국내 아시아 시장하고 저녁 시간하고 하루에 3번 정도를 잘라라 해외 거래를 하려면 즉 아시아장 때, 유럽장 때, 미국장 때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거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엔달러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우리 앵커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건데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거의 매일 제가 강의를 할 때 써먹는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는 뭐예요?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 있고,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 있고,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 있고. 이게 하락 추세죠. 대신 상승 추세는 뭡니까?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와 있고,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와 있고,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와 있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점이 올라가야 돼. 고점이 올라가지 않고 같거나 낮으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비추세 또는 전환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예 천을 쭉쭉 거드린 것은 하락 추세였어. 머리가 다 올라가고 어깨가 낮았지. 상승 추세야 지금은 머리가 올라가고 있어. 자, 제가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투자의 맛을 통해서 어느 날 N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N이 머리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 장중의 흐름은 크지만 그럴 때는 매수보다 매도가 커지는 매도의 포지션을 많이 가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시점도 오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늘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일 변동에서도 크고 또 일중 변동, 주중 변동에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랑 이런 종목군들 접할 수 있는 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요거까지 맞춰 짚어가야겠네요. 그러면 N달러를 거래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아직 우리 국내 선물이 장벽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탁금, 증거금도 낮추고 뭐 이런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주식시장은 이렇게 교육을 다 받아야만이 국내 선물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선물은 그런 조건은 없어요. 계좌만 잘 은행에 가서 또는 증권사에 가서 개설을 해서 예탁금만 넣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즉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것은 N달러 한 계약 살 때 220만 원 정도가 증거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 22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돈이 정말 22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 220만 원을 가지고 한 계약을 딱 매수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180만 원이 되죠. 들고 있으면 안 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금 부족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 증거금은 이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유지 증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한 계약을 사는데 220만 원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220만 원만 가지고 거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N달러 하나 정도 한다면 4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혹시나라도 내가 손절매를 못해서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유지 증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알람이 뜨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그 예탁금은 기본 증거금 22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계약 정도로 거래하시려면 한 400만 원 정도는 증권 계좌에 예탁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 호가는 0.05입니다. 우리 국내 주식은 0.05인데 N은 0.5입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우리가 보는 1포인트처럼 뭐 1460, 뭐 2730 이런 식으로 가면 1포인트에 두 호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N의 거래이고 한 틱의 가치가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7,500원이
우리 국내 선물을 하면 12,500원인데 여기는 한 틱 움직여봤자 7,500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국내 선물을 움직이는 폭이 요만큼이라면 이 N달러 같은 경우 움직이는 폭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7,500원을 한 틱 가치가 하루에 막 100틱도 움직이고 평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한 80틱. 그냥 잔잔한 캔들 있죠? 잔잔한 아까 보면은 막 캔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한 평균 80틱 정도가 하루의 진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막 장대 양봉이 뽑거나 장대 음봉이 뽑거나 이러면은 얘네들도 한 250틱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 곱하기 7,000원 하면 나오잖아요. 얼마가 됩니까? 한 계약당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150만 원.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거금의 절반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루 풀 수익을 얻었다면 내가 25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게 해외 선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시간은 해외 선물은 아침 7시부터 지금 썸머타임 기간이잖아요. 이제 11월 말이 되면 썸머타임도 마감이 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침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23시간 거래가 되지만 23시간처럼 모니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시간 아시아 장대, 유럽 장대, 미국 장대 이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아까 니케이 별로 인기는 없다라고 했죠. 무거워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해보면 갑자기 방향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내 이거 니케이가 오를까 내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모름을 하지 말자. 차라리 N 거래가 훨씬 낫다라고 해서 N 달러에 집중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고 니케이 225는 증거금도 비싸죠. 한 600만 원이지만 한 틱의 가치가 25,000원이라서 한 틱을 손실을 보면 25,000원이 사라지니까 조금 리스크도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보면은 어떤 집은 손님이 줄을 서죠. 정말 줄을 서 아침 일찍 갔는데도 뭐 연예인들도 갔는데 못 먹고 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항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맛은 있긴 있는데 뭐 그냥 큰 차이는 없는데 사람들 때문에 와서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맛으로 따진다면 항생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옵션 예전에 과거에 아주 급등락이 컸었을 때의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증거금이 일단 많습니다. 항생은. 자, 우리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아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갔다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죠. 자, 중식으로는 차이나 A50 상해 종합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은 항생입니다. 항생 인덱스, 즉 항생 선물지수를 거래를 하는 건데요. 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건데 얘는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증거금이 한 계약당 1,9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들의 그 화폐 가치는 홍콩 달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조금 막 달라요. 그래서 증권사의 계좌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뭐 한 2만 2천 이렇게 가면 30만 원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한 틱의 가치가 7,000원 정도기 때문에 그걸 막 이게 순간적으로 계산을 좀 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증거금은 1,900만 원 아까와 동일하죠. 1,900만 원이 있는데 손실이 확 줄으면 어떻게 돼? 주문이 안 나가죠. 그래서 증거금을 조금 넉넉하게 2,5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정도로 갖고 있어야만이 항생 한 계약을 거래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한화로 한 틱 가치는 7,000원입니다. 7,000원. N달러랑 별 차이가 없죠. 한 틱의 가치가 7,000원이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다. 일일 변동폭이 750틱이야. 750틱. 자, 얼마예요? 최대가 525만 원. 한 계약이 하루에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거나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오면 500만 원 돈이 움직입니다. 아까 50%의 N달러를 250만 원을 넣고 50%의 수익을 봐도 하루 변동폭이 정말 많으면 150만 원, 정말 크면 2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증거금 대비. 근데 얘는 한 계약당 이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는 아니죠. 이거는 갑자기 홍콩에 아주 뭐 큰 악재가 나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아주 큰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런 변동이 나오는데 너무 자주 봐요. 문제는 750이. 왜냐하면 10시 15분이면 항생은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선물을 하고 일정 부분 좀 챙겨놓고 난 다음에
항생을 한번 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10시 10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럼 10시 13분 정도 되면 동시호가가 딱 출발이 되고 10시 15분 기준으로 나스닥이 올랐냐 내렸냐 여기에 따라서 얘네도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갭 상승이냐 개파락이 나오는데 보통 갭도 막 200틱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냥 누군가가 막 던져서 거래를 하는 거가 아니라면 방향을 잡기가 한참 좀 들여다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계약당 5,525만 원이지만 우리 국내 선물하고 비교한다면 한 계약당 한 10배가 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줄을 많이 섭니다. 줄을.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의 방법이 자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항생에 꽂히면 정말 항생만 보는 거야. 그런데 항생을 한 계약으로도 못마땅해서 막 베팅을 뭐 10계약, 5계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종목은 방향이 있고 추세가 다 있지만 이렇게 방향이 있고 추세가 있지만 거기에 맞는 자기하고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서 다 사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점도 생각해 두시고요. 항생은 하루에 3번 정도 움직입니다. 점심시간이 있어요. 얘네는 10시 15분부터 출발을 해서 1시까지 거래가 되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 후에 2시부터 5시 반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처럼 6시 15분부터 새벽 2시 지금 뭐 새벽 4시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의 시간표가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예요, 예. 항생은 예. 자, 보세요. 연결지수입니다. 월물이 항생은 우리 옵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월물이 바뀝니다. 5월물, 6월물, 7월물 지금은 이제 8월물 마감이 되는 8월의 마지막 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8월물이 마감이 되고 2, 3일 후부터는 이제 9월물 또는 오늘 이후부터는 9월물을 거래하게 되는데 항생 딱 보면 알 수 있죠. 2018년도 10월, 11월 달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증시가 막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기까지 저 위로 이렇게 내려왔겠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할지 모른다. 그죠? 더 인상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 다시 5월 달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관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하락을 해. 엄청나죠? 그리고 뭔가 반등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 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최근에 또 급락했어. 그러니까 우리만 지수가 급락을 해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생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나스닥하고 S&P는 우리 국내 시장이라든가 항생이라든가 또는 뭐 일본 시장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들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에 저점까지 내려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들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현재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25,000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5,000포인트를 깨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000단위씩 움직여지기 때문에 항생도 지금 항생의 어떤 시위라든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즉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세하겠구나. 아까 동일하게 얘기했죠.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얘네들이 올라가는지 그때가 항생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매도 전략이 큰 시장인 게 항생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서양식까지인데 자 우리 서양식 하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파운드화.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가 많이들 알려져서 그래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제일 시초는 유로입니다. 유로 FX. 자, 우리가 나스닥을 거래하고 S&P를 거래하고 항생을 거래했지만 그들 이전에 가장 시장에서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로가 움직임이 크니까 막 유로에 빠졌다가 정말 유로에 많이 망가지고 유로로 또 많이 벌기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유로라고 볼 수 있는데 유로는 유로화로 교환 비율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세계적인 규모에 맞게 유로화와 미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다루는 상품, 즉 통화 상품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통화 상품은 대부분이 달러하고 연관되는 거죠. 캐나다 달러, 파운드화, 엔달러, 멕시코 달러, 또 유로화 이렇게 다 통화 상품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통화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유로와 엔달러가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은
보시면 증거금이 비슷해요. 해외 선물은 N달러, 통화상품이 보통 자 보세요. N달러도 2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유로도 250만 원이 필요해. 비슷비슷하죠. 골드 이런 애들을 아직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상품은 비슷하구나. 들어가는 돈들이 파운드도 그렇고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통화상품을 내가 거래할 때는 한 300만 원 또는 넉넉하게 4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어라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 기준으로 대략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한 틱에 같이 비슷하죠? 7,500원. 다 7,000원, 7,000원, 7,500원 이렇게 비슷합니다. 일일 변동폭, 여기 유로는 변동폭이 크죠. 하루의 변동폭이 300틱. 자, 그러면 7,000원 정도의 하루의 변동폭이 300틱이면 얼마가 움직여요? 210만 원 정도가 움직이는 거야. 자, 잘 보세요. 220만 원, 250만 원이 증거금인데 하루 변동폭이 200만 원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시세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일 변동폭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7시부터 6시까지 23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로화죠. 그러니까 언제 움직임이 크겠습니까? 유럽 시장이 개장할 때 언제? 4시 이후. 4시 이후 미장이 출발하는 시간이 대략 11시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 활발한 흐름이고 우리 뭐 FOMC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날은 그 이후에 거래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거래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 항생은 월물이 매달 있지만 이렇게 그 N달러라든가 유로화 통화 상품 쪽은 우리 국내 선물 옵션처럼 3, 6, 9, 12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내가 정말 물렸어. 근데 내가 증거금이 많이 있어. 이걸 정말 나는 자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3개월 동안 오르내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제일은 결제월 셋째 주 수요일에 영업일수 즉 2일 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유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차트가 이래요. 근데 변동은 크다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선호할 만한 흐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대 제가 우리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주로 뭐 골드, 오일 또는 N달러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앞에서 우리 식당에 대한 재료, 조건을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대한 재료는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내가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해나가는 코너인데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아시아부터 서양시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정말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국내 선물부터 해외 선물까지 한식부터 양식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의 맛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마치 요식업에는 백종원 씨가 있다면 이 선물 시장에는 황금연목 위원님이 있어서 든든하기만 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 레시피 참고하셔서 맛집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떠셨나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엑기스를 가지고 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우리 그 앵커님이 다음 시간부터 나도 같이 거래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실전 매매 기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레시피를 알면 요리를 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옆에서 국자든 식칼이든 들고 열심히 요리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열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1시간 강의까지 만나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강의를 듣고 나니까 다음 주 투자 레시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 더 다양한 투자의 맛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